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어제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과거에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 유세 연설에서 스스로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버지께 푸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큰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차량입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저 캐스퍼 차량이 지금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차가 지금 직진하고 저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저게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길로 보이는데 저 시간과 장소 어딘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게 지금 이태원 해밀턴 호텔 부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좌우가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그런 그 운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 우회전 차선 쪽에 붙어서 그렇죠. 주행을 했던 것 근데 같은데 깜빡이는 좌측을 켜고 있고요. 그렇죠. 좌측으로 진로 변경 신호를 넣고 지금 저렇게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가다가 접촉사고를 냅니다. 저것은 예. 이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 치상까지 적용이 돼서 아마 수사, 기소, 그다음에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저 차에는 문다혜 씨 혼자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새벽 2시 45분경이라고 합니다. 이태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들, 특히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 작은 문다혜 씨가 탄 차량이 교차로 사거리 방향에서 교차로가 있는데 차들이 막 엉키는 거기로 지금 직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문다혜 씨가 올해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태원에서 새벽 3시경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니까 그 전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겠죠.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네. 어떤 이유에서 술을 마셨는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기 때문에 네. 택시 운전기사가 신고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이제 뒤에 추돌을 이제 하니까 이제 목을 부여잡고 나서 예. 이제 경상철에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말이죠.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 처음 출발했을 때 일방통행길을 굉장히 바짝 붙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일방통행길. 행인들이 놀라서 자리를 피하면서 그다음에 항의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서로 뒤로 빼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취 상태여가지고 이 좌우 폭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술이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14. 저 왼쪽에 왼쪽에 바짝 붙네요. 바짝 붙어가지고 사람을 칠 뻔해가지고 사람을 뒤로 빼는 모습까지 있는 겁니다. 신발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무리하게 운전해서 갈 정도라면 사실은 그 술을 먹어서 인지 상태가 거의 지금은 거의 그 판별이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까지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에서 왜 술을 먹었고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저는 알 수 없고 이제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되면은 바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저렇게 경찰에 조사받는 거를 서로 조율해가지고 내일인가를 뭐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저같이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경찰하고 조율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무리를 빚은 상황이면은 빨리 가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고 뭘 처리하는 게 그게 공인된 자식에 합당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음주운전도 정말 나쁜 행위지만 마지막까지 처신하는 것도 영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직전 대변인 어떠세요? 저 지금 차가 저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위태롭고 천신만고 끝에 인사사고가 아주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저 늦은 그 야심한 시각에 저렇게 차를 몰고 혼자서 가는 모습이었어서 옆에 있는 누군가 있었으면 음주운전을 말렸을 텐데 그건 지금 또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혼자서 한 걸로 지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저 밤에. 글쎄요, 뭐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저런 행동은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 이 음주 차량이 사실 그 연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예. 연인들을 그 추돌 함으로써 그 중에 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중대한 사고들이 있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그 불안감들이 있어요. 특히 예. 음주 차량에 대해서. 근데 저렇게 음주 운전을 새벽 시간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라고 해도 저것이 과연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성치훈 부의장. 저게 사실 문다혜 씨 요즘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이고 아버지는 지금 피해자 신분이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집에서 마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아는 지인들과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심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사유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음주운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인명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없는 모든 음주운전은 저는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본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고 다른 본인 때문에 뭔가 본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것도 예. 힘들다면 더더욱 행동에 신중을 가했어요. 그렇죠. 더더욱 자제를 하고 더더욱 저런 일이 없도록 뭐 단순히 저런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실수만 하더라도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크게 부풀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다시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뭐 여기에는 뭐 변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기 화면에 동그란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경차, 작은 경차. 저 차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도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아주 저렴하게 나온 경차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호차로 인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대통령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원 확인해서 문재인님이 맞으시는 비닐 빼세요 이제. 원래 차 주인이 빼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네, 사실은 뭐 거의 2012년 정도 수마 때 그때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아주 끈질긴 대학 끝에 사회적 대타협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광주 일자리도 생겨나고. 예, 성룡 대변인.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저게 이제 광주에서 기업이 싸게 인건비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머지 일부 비용들을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때 문 전 대통령이 인수를 했고 지난 4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를 문 전 대통령이 타다가 딸에게 양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 차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제주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이후로 차량에 압류가 되기도 했었다네요. 그러니까요. 이 과태료를 미납하면은 차량이 저렇게 압류 조치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문다혜 씨가 그 제주도에서 뭐 공유 숙박업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산 적이 있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정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도 그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과태료를 그 부과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인수했던 그 동일한 차량이라는 것이 또 함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과거에 문다혜 씨 부부에게 뭐 생활비도 줘왔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관저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인수에도 문다혜 씨에게 직접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대통령 재직 시절에 직접 인수했던 차량도 결국은 또 문다혜 씨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경제 공동체론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넘어간 것도 경제 공동체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송영훈 대변인이 생각을 하셨는데, 자, 이 딸의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이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과거 발언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는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된다. 글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논평 안 나옵니까? 누구는 음주운전해도 그냥 괴로워서 음주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고 누구한테는 단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예, 최선 평론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도 음주 사고는 살인이다. 초범도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배경이 뭡니까? 저게 2018년 10월 10일 날 아마 국무회의 발언일 겁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윤창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왔던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안타까운 죽음을 되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되풀이할 수는 없다 해서 친구들이 국회 청원을 냅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주선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막 이제 발의가 돼서 하는 거고 예. 실제 그해 12월 달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회적 논란이 계속 커가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그다음에 이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야 된다. 음주운전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 대통령이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그때 당시 윤창호법의 국민적 공분과 맞물려가지고 법이 제도화가 됐고 성안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럴 때 했던 발언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6년이 돌아와 본인의 딸이 지금 저지른 저 이른바 음주운전 행위가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김호중 씨 사건 봤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 했을 때 그게 얼만큼 위험했고 또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저 발언이 지금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는 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옛날 발언 소환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행위라고 했는데 평소에 이러고 사나? 야당의 입장은 뭐냐? 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놔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논평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문다혜 씨를 뭐 이렇게 두둔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뭐 문 전 대통령께서는 왜 말씀이 없으시냐? 아니 뭐 40이 넘은 자녀가 어떤 뭐 그 이런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뭐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같이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적절치 않다. 뭐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나이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뭐 다 민주당은 왜 논평이 안 나오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독립생계를 이어가고 별 문제 없이 따로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어쨌든 청와대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돈을 부모가 지원해주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아마 그런 그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은 그런 지적대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문 전 대통령께서 이 음주운전을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본인이 스스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 또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과정들은 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일 당장 뭐 경찰 조사가 있는데 공개 출석하게 될지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하게 될지 그것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착수한 상태고 이미 8월 30일 날 거주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었고 휴대전화 분석을 지금 시작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다혜 씨나 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사실 문다혜 씨가 그동안 이 수사에 대해서 몇 차례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런 글부터요. 가족 건드리는 거 아니다. 더 이상 안 참겠다라는 글도 올렸었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장기판의 말일 뿐이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어떤 검찰의 수사가 또 아버지를 향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등의 뉘앙스를 그동안 풍겨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은 깨끗한데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해오다 갑자기 본인이 음주운전의 피의자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국정감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당연히 이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정리 한번 하십시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난감한 모습이 박찬대 원내대표 얼굴에서 드러나네요.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신났겠네 머리 아프다.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다. 문다혜 정의당 당원이다. 민주당과 관련 없다. 이런 글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우진 부장. 글쎄요, 뭐 정의당 당원이란 게 무슨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좀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저런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 측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문다혜 씨를 1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절적으로 잘못했죠. 너무 잘못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나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 그 중반쯤에 한번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정직 2개월. 예, 정직 2개월 받고 지금 보란 듯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라의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3급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도 아직도 버젓하게 일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의 사실상 실세라는 대통령실의 실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민주당에게 이런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본인들에게도 잣대를 그렇게 엄중하게 들이대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권 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때다 싶어서 민주당만 공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룡훈 대변인.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 경청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것이 지금 야당 대변인으로부터 공식 논평으로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왜 논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부터가 2004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58%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평을 내는 순간 자기 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저런 논평을 못 내는 것이죠. 여야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